들어보면서 하나 그냥 분명히 물어보고 싶었던 거, 일본도 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뭐냐면 98년 저희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 세 번째 질문에 보면 98년도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저희 한국 독립영화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의성 있는 주제와 소재를 다룬 것들은 사회적인 재산이기도 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단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문명선언이 흔들리는 마음에 일부를 사용한 것은 재해교포 문제들을 다루는 것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렇게 인용을 하거나 해도 된다라는 그걸 옹호하는 주장이었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오신 관객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감독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태도가 98년 당시에 일본 방송이나 영화계에도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의의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또는 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쓴 것이 허용된다는 말은 이제는 러비도 하지 맙시다. 창피하게. 이런 말 한 사람은 있는데 하는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마시고요. 정말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가르치고 있으면 청장한테 항의를 하세요. 자르라고. 얼마나 그 후과가 많아요. 일본에서 그런 경우가 있나? 없어. 어디도.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거. 그 말은 자기들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미국의 어떤 인권 문제, 미국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프레데리크 와이즈만이 찍은 걸 제멋대로 쓰는 겁니까? 왜 이렇게 썼어요? 깔보니까 썼죠, 하나는. 또 하나, 발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표절 문제, 도용 문제가 일어납니다. 도용이란 것은 쓴 본인이 훔치겠다는 마음이 없어도 허가 없이 쓴 건 도용입니다. 왜? 나쁜 마음이 없어도 남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그건 도적질이잖아요. 아니 나는 나쁜 마음 없었어요. 왜 그 집에 넣어주셨는데. 아니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좀 받아갔어요. 도적놈이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거죠. 도용이라고 말을 받으면 그 말이 좀 세니까 아니 나 그런 마음이 없었다. 우리 친구였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허가가 없으면 도용입니다. 이때 NHK 허가 없으니까 도용입니다. 더 말하면 NHK 사람까지 나는 홍형숙 씨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NHK의 이름도 압니다. 만나서 카라오케도 같이 갔어. 몇 년을 리서치를 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혹시 내가 뉴욕에 있어서 없을 때 이 NHK의 담당자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어온 사람이에요. 혹시나 이 사람한테 여쭤볼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나 이런 이슈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서 그럴 때 이 사람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라. 그거 해서 소개까지 시켜줬는데 연락을 하려면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한 거지. 왜 연락을 안 합니까? 그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98년 당시 비효상영회를 해달라고 했을 때 열심히 흔들리는 마음의 상영을 막았습니다. 홍형숙 씨가.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전번에 여기서 상영을 한다고 했을 때 홍형숙 씨가 상영을 한다면 무슨 제멋대로 왜 상영을 하나, 나의 허가도 없이 법적 대응도 생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영화는 많은 사람하고 같이 보고 소통하고 공유라고 할까, 시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욕해요? 당신이 합의가 있었다고 말을 한다면 당당하게 보이면 되지. 왜 열심히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 자기 부끄러움, 자기 고민을 다 털어놓았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 그걸
보여줘야지 열심히 안 보이려고 해요. 왜? 지키려고 하는 건 자기만이잖아요. 자기 작품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김성미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홍형숙 씨는. 그렇죠? 그것도 자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작품에서. 못 만났잖아요. 나와달라 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미의 얼굴을 몇 분간 냈어요. 몇 초간. 내가 찍은 영상을 가지고. 김성미 초상권 뭐예요? 초상권. 그 후 김성미한테 연락을 했나 사과를 했나? 나보다 김성미 앞에서 땅바닥에 이마를 붙이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죽자 살자 고민한 그 프라이베트한 이야기를 그것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이사까지 했는데 그걸 이 감독 앞에서는 보이겠다 해서 나의 카메라 앞에서는 나한테 찍으라고 해줬지. 당신들이 성미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제 친구 다큐멘터리 찍는 친구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자기의 카밍아웃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쏙버리는 거예요. 전화했다고 안 나왔다고. 무슨 TV, 센세이셔널한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거. 옛날에 성미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흔들리는 마음을 홍형숙 씨가 다 찍었다. 그런데 그 후에 성미를 다시 만나자고 하니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 안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미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온 무슨 뇌절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보여서 되게 화가 났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계속 후자라 선생한테도 NHK한테도 성미한테도 22년간 성미는 많이 못 만났는데 성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NHK 후자라 선생 그 외 사람들에게 22년간 계속 내가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이 터지면서 좋은 일이 아니라 표절이나 도용에 미혹이 있다는 안 좋은 일 때문에 당신들이 얼굴이 또 나온다. 이런 상연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해야 된다. 정말 미안하다고 후자라 선생한테 머리 숙여 왔습니다. 올해. 후자라 선생이 그렇지. 너무 길게 양용희 씨 영상을 쓴다고 생각을 했어. 그 하시더라고요. 놀랬다고. 그래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후자라 선생은 한 편이라도 많이 이 제일교포 아이들의 고민을 다루어주는 작품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열심히 협력을 했고 너무 열심히 협력을 아마 하셨고 그래도 나는 7개월 매일처럼 그 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생들에게 법면선언을 하라는 강요도 못하고 왜 안 하냐 하는 질문도 못했어요. 깨질 것 같아서 아이들이 너무 세심한 프라질죠. 완전히 너무 민감한 이슈고 본인들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찍고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 미안해서 왜 법면선언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의 자유잖아요. 하든 말든 우연하게 갑자기 한 성미를 찍을 수 있었어요. 홍형숙 씨든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여쭤봤더래요. 무슨 왜 이제 안 하겠다고 한 애들도 나왔었잖아요. 법면선언 한 애를 찍고 안 한 애도 내고 안 한 애한테 왜 안 하냐고 그렇게도 했었대요. 통역 사람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건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건 나의 소감이긴 하지만 아까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인간 쓰레기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 합의를 100% 했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 영화는 이제 상연하지 말라.
또는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의 영화에 나온 거, 당신의 카메라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거 후회가 된다. 이제 내지 말라. 이럴 수도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그럴 때 아니 당신 사인을 했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상연을 하는 감독들도 있을 수 있죠. 법적으로는 허용이 될 겁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저는 사인은 안 받고 있지만 제가 가족을 짓고 있지만 또 극영화로서도 가족의 나라라고 자기 실제 경험을 극영화로 하고 있고 조금 데포메한 부분도 있지만 양익준이 계속 집 바로 앞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집 앞에 있지는 않았어요. 감시원이 북한에서 같이 오긴 했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차를 세우고 그렇게는 없었지만 그런 식 조금 알기 쉽게는 했지만 사실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에 나온 우리 가족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나를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각오도 하면서 만들고 하면서 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고 나의 욕심이다. 이 제1교포의 일본하고 북한에 갈라져 사는 이산 가족의 불행을 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오빠 협력을 해달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정말 촌스럽게. 아이고.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나의 욕심이다. 다큐로 하고 싶다. 이제까지 계속 찍어온 거 15년 동안 찍고 2편 다큐를 만들었는데 2편의 다큐로 했는데 디아 평양이 2005년 10월 부산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였어요. 그때 9월에 평양에 갔습니다.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10월에 부산에서 공개가 된다고 초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 있으니까 연락도 못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오빠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또 우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것도 좀 여러 가지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렵지만 초청면회 신청을 하고 가족 면회로 그냥 가는 척 해서 북한에 갔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오빠 그 몇 년 전부터 말했었지 내가 계속 카메라 가지고 와서 찍었던 거 그 다큐 작품으로 해서 내가 영화를 언제 하고 싶다고. 근데 완성해버렸어. 그리고 부산이 결정돼버렸어. 그래서 부산이 이제 프로그램도 인쇄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취소 못한다고. 오빠가 혹시 싫으면 제발 부산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디도 안 낼게. 꼭 부산에 가야 될 일이 있다. 범용선 언니 저는 진짜 마음 먹었어요. 자기의 작품을 가지고 부산영화제 가야 된다고. 정말 그 몇 년 동안은 씨발만 말했어 혼자. 자기 영화 잘 못 만들어도 자기 영화 가지고 가야겠다. 당당하게 영화 감독이 되고 가지고 가야겠다. 정말 가정 비디오 같은 작품이지만 나와버린다. 정말 오빠가 벌 받을지 모른다. 그런데 오빠가 벌 안 받도록 열심히 억제를 했다. 그런데 솔직하고 싶다. 그러니까 북한 찬송은 안 했다. 북한을 미화도 안 했다. 나의 솔직한 북한에 오면서의 이화감 같은 것도 표현을 했고 아주 정말 균형대 의회를 걸어가듯이 조심조심 한마디 김일성한테 수령님이라고 할 것인지 김일성하고 할 것인지 김일성 주성님이라고 할 것인지 그 한 단어도 며칠간 고민을 하고 해서 부산만 결정이 됐는데 해서 보고를 하러 가니까 우리 오빠가 와 여동생이 영화감독 되고 남한에 간다. 되게 멋있다 말해줬어요. 잘했다고 아주 좋다고. 근데 제목이 뭔데? 하니까 디아 평양. 뉴욕에서 오니까 다르네 틀리네 해서 디아 평양이라는 제목을 아주 좋아해주고 근데 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지금 많이 겁나요. 왜? 오빠가 나한테 허가를 줬다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해요. 실은. 왜? 북한에 있는 사람은 개인의 초상권이 없습니다. 모든 개인을 찍어도 된다는 허가를 정부가 내니까 그런데 저는
리아평양도 그렇고 다른 작품도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감독들도 있지만 뭐 유럽의 감독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허가를 받고 북한에서 촬영을 하고 극영화 만드는 사람도 최근에는 있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2005년에 리아평양 때 그 남한의 한국의 그 인터뷰 기자님들의 인터뷰 받을 때도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오빠도 쿨하다 했어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말 못하고 근데 오빠 허가를 안 받았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하여튼 2005년에는 그것만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영화는 만들어 버렸고 이제 나와 버렸고 어떡하지 뭐 그것만으로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법면선언에 대해서 뭐 여쭤보는 기자들이 계셨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는 뭐 옛날 이야기고 좀 뭐 귀찮게 뭐 묻지도 말라고 또 화도 그런 식이었어요. 화제를 조금 예. 불러서 그 이번에 저희가 질문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 독립영화계의 반응들이 있어 왔어요. 그거에 대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 영화를 공부하는 학교 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만들자고 선생님들이나 동료 학생들에게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선생님들을 포함해 학생들이 각자의 정당한 입장이 있어 지지하지만 함께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곤 했다. 나는 그때마다 그 정당한 입장에 수긍하면서도 왜 정당한 입장이 생겼는지 의문스러웠다. 때론 그러한 거리두기를 가장한 입장이 다른 목소리를 소거해버리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예비 창작자로서 이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사안을 둘러싼 정당한 침묵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다. 양영희 감독은 22년 전부터 고착된 이 정당한 침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한국 독립 다큐계에서는 지금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상황은 상식적으로 상식 밖에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포럼을 만들긴 하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침묵의 분위기인단 말이죠. 98년도 당시나 현재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98년과 현재를 봤을 때를 비교해서 조금 어떤 느낌인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비교하면 다름없는 부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하고 왜 이렇게 비교 상연히 해주시니까 뭐 훌륭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막 나한테 감상을 말하면서 내가 말했다고 말하지 마. 나의 이름은 내지 마.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익숙돼 있어요. 왜? 내 작품이 나오자마자 나올 때마다 조청위원회에서 그렇거든요. 조청위원은 조직적으로는 아주 나를 그러니까 뭐 또 무슨 지랄이야. 그 아버지가 간부까지 했는데 오빠가 북한에 있는데 그 미친년은 뭐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조직적으로는 양영희 작품 보지 말라입니다. 저의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도 양영희 작품은 보지 말라. 양영희 작품 보지 말라고 학교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해서 학생들이 나를 많이 찾아왔어요. 영화 보러 와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독립 다큐만의 독특한 특별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어디에도 있어요. 아주 흔한 일이고 근데 나의 감상은 하나, 재미없게 사신다. 그것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선배들이 다 이러는데 한국 독립 영화 쪽이 이런데 독립 영화 영화 쪽 하는 말도 최근에 외웠는데요. 다큐씬이 이러는데
그것보다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나는, 자기는, 나의 소감은 뭐고, 나는 거기서 뭘 배우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양영희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작품도 그렇고, 그러면 독립 다큐, 독립 영화 쪽도 포함해서 그렇고,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사회 전반을 보아서도 나는, 자기는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자기는 어떻게 느끼는가를 정말 깊이 깊이 열심히 생각을 합시다, 각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양영희 씨 말이 많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 못해요. 왜? 아니, 누구를 비판하면 그 사람 제자가 몇 명인데, 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제자가 몇 명인데, 이 사람의 진영이 몇 명인데, 내가 한국 작년부터 1년을 살아보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체류를 합니다. 이제까지 굿바이 평양을 편집을 할 때 한 달 있거나 2달 있거나 했는데 1년 이렇게 있는 건 처음인데요. 그래서 조금 한국말이 조금 늘었지. 옛날 홍형숙 씨하고 이렇게 테이블 주고 할 때는 나는 진짜 한국말 많이 못해서 그 페북에 올리신 편지도 얘기가 이렇게 가지만, 영희야, 우리 홍효숙이 부산에 가게 됐어. KBS도 결정이 되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부산에 가가 무슨 말이, 부산에 놀러 간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니까 부산의 화재에서 일한다는 뜻이네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때는 나로서는 열심히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홍형숙 씨가 많이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하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래도 거기에는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근데 좀 되돌아오면 이 독립영화계에서 쪽에서라는 말을 많이 계속 듣고는 있는데, 그러면 국내 영화제로 하시고요. 근데 부산 영화제 작품을 낸다는 것은 또 서울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이런 식으로 안 하십니까? 국제라고 안 들어가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부산 영화제는 국제 영화제잖아요. 또 심사위원도 여러 나라 사람이 들어가고요. 나도 심사위원 일본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데 아니 한국에서는 이래요. 한국은 독특하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그 사정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라는 뜻이죠. 국제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 영화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한국은 특별하다, 한국은 특별하다. 모든 나라가 특별합니다. 모든 나라가 특수하고 제각기 특수한 점이 있고 한국도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데, 그런데 그것도 다 변명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을 있어요. 다 하시는데 못한다가 아닌 안 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말도 하지 맙시다. can't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행동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양영희 씨는 이런 걸 모르죠. 우리 같이 나도 진영 하는 데서 나왔고요. 제1교포 작은 사회에서, 한국도 그렇잖아요. 작은 나라고. 그 작은 나라 안에서의, 물론 오래된 역사가 있고 정말 힘든 투쟁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다 나도 자기의 고민, 제1교포라는 하나하나, 일본이라는 마을 안에 있는 제1교포 사회라는 마을 안에 있는 저청년라는 그 마을 안에서 모순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모순을 솔직하게 작품으로 한다. 이것만입니다. 내가 영화를 할까, 창작자로서 그래도 견지하고 싶은 거,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솔직하게 있고 싶다. 남의 책임으로 안 한다. 그거밖에, 근데 창작을 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 어떤 분야에서나.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만 제발 정말 특히 논픽션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다큐도 그렇고 그 문학의 논픽션도 그렇습니다.
자기 작품을 위해서 사람들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익숙이 되면. 아니지. 자기 작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그 사람들의 생활이 있고 거기에 아주 죄송한데 내가 당신의 작품을, 당신의 생활을, 당신의 인생을, 평범한 하루하루를 빼고 내 작품으로, 당신의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으로 하고 싶다고 욕심을 가지는 이런 나쁜 놈인데 그래도 협조를 받을 수 있냐 해서 머리도 숙이고 겸손하게 카메라도 펜도 들어가야지. 사진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그러면 그쪽 표정도 달라질 거고 그쪽도 들어와 해줄 수도 있고 할 수 없네 받아주지만 가까이 오지 마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나오죠 작품에. 예. 시간. 미안. 내가 계속 씹으리니까 미안합니다. 사실 뭐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긴 한데 그것만. 일단 질문이 몇 가지 있는 것도 예. 있지만 예. 관객 그렇다. 그렇지. 질문을 받아야지. 좀 저희